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뒤로 광주시가 소규모 마트에 장바구니 수천 개를 배포했습니다. 이른바 공유 장바구니입니다. 필요할 때 장바구니를 가져다 쓰고 다시 반납하는 시스템인데 석 달이 채 안 돼 대부분 사라져버렸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광주시가 각 동네 슈퍼에 배부한 공유 장바구니입니다. 원하는 고객들은 이곳에 물건을 담아갔다가 반납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처럼 광주시의 공유 자산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 장바구니는 지난 7월부터 비닐봉투 대체재를 구하기 힘든 소규모 마트 45곳에 4,500개가 배포됐습니다. 시민들은 비닐봉투 값도 아끼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며 반깁니다. 그 봉투 살려면 돈이 얼마인데 그래서 이걸 참 그래서 여집을 잡고 와요. 이가 좋았어. 하지만 고객이 한 번 가져간 장바구니는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당 100개씩 배부된 장바구니 회수율은 절반 정도면 높은 편이고 아예 하나도 남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처음엔 딱 좋다 하더라고요. 이게 좋다고 막. 그럼 취지가 좋으면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바구니 대신에 판매 상품이나 물건이 자리를 차지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갖춰야 되는. 원래는 공유 장바구니가 들어있어야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음료수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모두 대여된 장바구니가 반납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박스를 이렇게 헤쳐서 보면요. 무료로 사용 후 돌려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바구니 회수가 안 돼 아예 보관함을 치운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손님들이 다 가지고 와서 안 갖고 있다 지금 치웠어요. 빈 것만 있으니까 자리만 차지하니까. 광주시는 회수율이 정확히 집계되진 않았지만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이라든지 또 실천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렇게 좀 폭넓게 알려지고 인식되지 않은 상황이라. 반면에 고객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받고 장바구니를 빌려주는 곳은 회수율이 90%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회수율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여할 때 이거를 2,000원으로 저희가 보증금을 드리고 이제 장 보시면 2,000원으로 다시 반환해 주기 때문에 환경도 지키고 비닐봉투값 부담도 줄이려 시작된 광주시 공유 장바구니 서비스. 다음 사람을 위해 쓰고 돌려주는 고객들의 책임 의식과 함께 운영의 묘를 살리는 정책 대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무등산의 친환경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검토됐지만 찬반 논란 속에 무산됐습니다. 광주시가 이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해발 1,000m의 우뚝 솟은 무등산 입석대와 서석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특이점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됐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노인과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은 접근할 엄두조차 못 냅니다. 힘들죠. 그래서 이제 많이 못 가요. 1년에 한두 번 여기 강주에 이 밑에는 자주 오지만은 거기는 자주 못 가죠.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대안으로 원효광장에서 장불재까지 친환경 셔틀버스를 시범 운행해보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뭐 교통 약자랄지 아까 어린애들이랄지 그다음에 노인들이랄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에 뭐 여분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A약제를 통해서. 지난 여름 세계 수영대회 때도 광주시가 시범 운행을 추진했지만 결국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환경단체는 국립공원은 보존이 우선이고 셔틀버스 운행보다는 군부대 이전과 정상복원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상부까지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약자를 이야기를 하고 또 아니면은 지금 뭐 전기버스 운항을 통해서 친환경 차를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부가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과 가치가 팽팽히 충돌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관련 단체들이 다음 달 초 협의체를 구성해 친환경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찬반은 물론 무등산 보존 방안에 대해 의제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시민권익위가 주도하는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에 이어 다시 추진되는 공론화가 무등산 친환경차 운행을 둘러싼 오랜 논란을 끝내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전 공대 설립을 지원할 범시도민 지원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계획대로 한전공대가 개교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데 우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2050년까지 전력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전공대. 나주 혁신도시를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산학형 클러스터로 완성시켜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한전공대는 에너지 중심의 산학형 클러스터를 활성화함으로써 혁신도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완성하는 데 의의가 있고요. 균형 발전과 산학형 클러스터를 완성시키는 데 들어가는 투자비와 운영비는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학 설립 지원과 연구소 유치 지원 등 모두 5개 분과로 구성된 범시도민 지원위원회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전공대 설립의 필요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한전공대가 정상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지원 업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런 활동의 이면에는 자유한국당이 제기하는 정략적인 의도를 차단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특별법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설립지원위원회가 많은 역할과 힘을 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전공대 설립과 지원을 위해 모처럼 손을 맞잡은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이동 중지 명령이 다시 내려진 가운데 방역당국이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비비 22억 원을 긴급 지원했고 거점 소독시설과 이동 통제처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타 시도에서 돼지가 반입된 51개 농장에 대해 임상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담양 한우축제와 광양 숯불구이 축제 등 축산 관련 지역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쓰레기가 불법으로 버려지고 있지만 관리와 단속은 허점투성입니다. 어디에 얼마나 버려졌는지 알아야 치우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시군과 시도가 따로따로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와 농촌 지역의 경계에 위치한 공터입니다. 100톤이 넘는 쓰레기들이 버려진 지 1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시청에 가서 시청에서 서방이가 찾아가서 우리가 그다 안 쳐요. 신경도 안 써보고. 야산 근처에 700톤이 넘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에서 파악한 대규모 불법 쓰레기 투기 장소는 모두 6곳. 그런데 전남도가 내놓은 자료는 3곳뿐입니다. 근데 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더 작은 걸로 나왔고 장소도 빠져 있단 말이에요. 아, 예. 예, 그 사항은 지금 발견되고 있는 자료는 지금 여기 안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확인 즉시 불법 투기 장소와 폐기된 양을 보고했지만 역시 전남도의 자료에는 누락돼 있습니다. 도에서 준 자료예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빠졌는지 그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했다는 쓰레기 양도 이상합니다. 같은 장소인데도 일선 자치단체와 전남도가 내놓은 버려진 쓰레기량이 다릅니다. 전문 업체나 계측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눈대중으로 조사하다 보니 사실은 정확한 쓰레기량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측량 자체를 전문 업체나 맡긴 그런 곳이 있는지 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업체별로 그 영역비를 많이 부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점 실정이 있습니다. 일선 시군이 관리하는 자료와 상급기관인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자료가 다릅니다. 가장 기초적인 자료부터 다르다 보니 환경행정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 전남도는 예산을 확보해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환경단체가 행사를 위해 해변에 쓰레기를 일부러 버린 진도군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은 단순히 진도군으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데 그치기보다 이번 행위를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로 규정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은 국제연안정화의 날 행사 하루 전인 지난 19일 진도 가계 해변에 해양쓰레기 6톤가량을 가져다 놨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요즘 한창 대학 축제 기간인데요. 한 국립대에서는 총학생회가 축제 때 지출한 가수 초청 비용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총학생회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국립대 캠퍼스에 붙은 대자보. 대학 총학생회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4월에 열린 대학 축제. 총학생회가 주최한 이 행사에 초청 가수 행사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MBC가 직접 총학생회가 공개한 초대 가수 초청비를 행사 섭외업체 5곳과 비교해봤습니다. 4월 축제 당시 초청된 가수와 날짜, 곡수 등 같은 조건으로 문의한 결과 총학생회의 가수 초청비는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800만 원 정도 더 높았습니다. 총학생회란 학생자치기구로서 학생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학생자치기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4개월간 공금횡령 의혹글에 있어서 해명글은커녕 학생들의 소통을 무시하면서 3개월이 넘도록 무대응하던 총학생회 측은 예산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가수 같은 경우에는 공연의 곡수, 그리고 공연 날짜, 그리고 공연의 장소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한 가격이 결코 과다 지출이 아니라고 축제 등 총학생회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집행부 탄핵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총학생회의 탄핵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는 모두 2,200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탄핵 발의 정족수인 재학생 3분의 1이 참여했고 총학생 회장 등에 대한 탄핵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학생회에 대한 탄핵은 빠르면 다음 달 초 학생자치기구인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 지역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시민 참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지역 노동계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상생형 일자리가 되려면 경쟁력 있는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시민사회, 협력업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시민자문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이사제를 당장 도입하라고 요구하진 않겠다며 노동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소통창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목포 사립유치원과 해남 농어촌 초등학교를 전격 방문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유 부총리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시연을 보고 원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공동체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교육부 농어촌 특색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를 찾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율성을 갖도록 교육과정의 선택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양식장이 오염되고 어업상 손실을 겪었다며 진도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일부는 진도 어민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은 수산업법 등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금을 받고자 하면서도 소정 법률 요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진도에서 조업하는 어민들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각자 어선을 이용해 세월호 사고 관련 구조와 수색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남해안 적조 생물이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급속히 줄면서 조만간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남 완도군 신지면에서 부산 기장군 장항읍 해역에 내려졌던 적조 경보를 주의보로 하향하고
항공예차를 통해 적조 소멸 시기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적조가 급속히 낮아진 것은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연안 수온과 연분 등 해양 환경이 적조 생물 대량 증식에 불리한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중단됐던 무안국제공항에서 중국 장시성 간 하늘길이 3년 만에 다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에 전남을 방문한 이래농 장시성장과의 회담을 통해 무안공항과 장시성 난창공항을 오가는 전세기 운항을 재개해 전남의 해양 관광과 장시성의 알짜배기 풍경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